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이고요. 오늘은 택배를 뜯어볼 거예요. 이걸 뜯을 시간이 없었어요. 계속 현관에 박스 상태 그대로 그냥 있었거든요. 이거를 뜯긴 뜯어야 되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게 돼가지고 바쁘고 하니까 그냥 계속 쌓여있다가 제가 지난번에 그걸 한번 했잖아요. 저기 쌓여있는 책무더기 소개하기. 그걸 하면서 느꼈어요. 뜯을 때 해야 된다. 나중에 하는 게 기억도 잘 안 나고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씩 뜯으면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교훈을 저번에 얻었죠? 좀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당연히 이제 몇 권 기억나는 것도 있는데 다 기억나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여러 권씩 들어있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마 한 권씩 들어있을걸요? 아마도? 가벼운 택배도 있고 되게 무거운 거 여러 권 산 것도 있는데 과거에 제가 무엇을 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을 읽고 이제 소개하고 추천하는 그런 영상을 저도 빨리 찍고 싶은데 그걸 준비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꾸 이런 저의 책을 사는 모습만 자꾸 보여드려서 참 쑥스럽습니다. 조금 송구하고요. 제가 그 책 추천 소개 영상을 대학원 졸업하면 빨리 찍겠습니다. 졸업 언제 하는데? 저도 몰라요. 자, 그럼 어쨌든 일단 택배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단은 이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한 권인 것 같죠? 이거 아마 제가 펀딩한 알라딘 북펀딩? 그게 있잖아요. 아마 그게 아닐까. 이건 무슨 책인지 기억하거든요? 맞네요. 맞아. 자, 이건 제가 알라딘 북펀딩으로 주문을 한 책이고 뭐냐면 짜잔, 신우의 이야기라는 인류 최초의 소설입니다. 국내 최초 이집트어를 우리말로 완역한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류 최초의 소설 사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이집트어 완역본. 어떻게 안 사? 출판사가 휴머니스트. 그리고 옮기는 사람이 완전 전문가. 안 살 수 없죠. 여기 내 이름도 있겠다. 펀딩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모은 목록인데 여기 아마 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김겨울. 총 297명, 한 300여 명이 참여를 한 펀딩이네요. 이 표지도 벌써 너무 예쁘죠? 휴머니스트에서 전에 이거를 냈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낸 적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인류 최초의 서사시로 불리는 그런 기록이죠. 그래서 이것도 국내 최초 수메르어, 아카드어 원전 통합 번역해서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인 셈이죠. 이 길가메시가 먼저고 최초의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책이 휴머니스트에서 나왔었고 최초의 소설, 신우의 이야기,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아마 요거까지 하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뇌피셜을 한번 굴려보고요. 이 번역하신 유성환 선생님이 미국 브라운대학교 이집트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지금 인문학 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집트 원전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문헌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틈틈이 원전 번역과 주해 작업을 수행해왔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집트학 중에서도 문헌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거 아마 박사할 때 문헌학을 세부 전공으로 하셨나 보죠. 상형문자의 아름다움에 반해 이집트학을 전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2012년 이집트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부터 몰입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원전을 독파하는 재미를 알게 된 대학원 시절부터 고대 이집트의 주요 서사문학 작품과 종교문서, 그 외의 다양한 사료와 문헌을 한국어로 번역해 소개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로 뚜렷하게 자리 잡았다. 역시 큰일은 덕후가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우의 이야기가 번역이 되었네요. 이 확실히 방금 우리가 옹기니 서문에서 봤듯이 상형문자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이 이집트 문헌학을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거가 이제 딱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게 좋네요. 중간중간에 이런 사진도 있네요. 이런 유물에 대한 설명. 고전 길라잡이 이런 읽을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가 봐요. 이런 내용도 있고 어쨌든 요거를 펀딩으로 샀다. 다음 택배 보겠습니다. 놔둘 데가 없어. 제가 중고책도 샀거든요.
짠! 코끼리는 아프다 라는 코끼리에 대한 책이에요. 이거 왜 샀냐면 제가 요새 코끼리를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특히 아기 코끼리들의 자기 코를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나 장난을 치는 모습이나 되게 어설픈 어떤 모습들, 근데 되게 막 총총총 걷는, 부모 코끼리 옆에 이렇게 걷는 모습이나 하여튼 그런 이제 아기 코끼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막 너무 마음이 좀 힘들어요. 그 무구한 모습을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로. 코끼리들은 일종의 장래의식도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동료가 죽으면 나름의 어떤 의례적인 것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교류 같은 것이 가능한 동물이기도 하고 되게 똑똑한 동물이죠. 제가 코끼리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요새 코끼리 관련된 뭐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고 너무 좀 마음이 힘들어져서 근데 내가 코끼리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갑자기 코끼리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럼 알고 싶어지면 뭘 합니까? 코끼리에 대한 책을 검색하죠. 뭐 한 권은 있겠지. 코끼리에 대한 책, 아니 뭐 문어에 대한 책도 있고 뭐 있잖아요. 뭐 요새 제가 곰팡이에 대한 책을 또 읽고 있거든요. 그런 책들이 있으니까 이제 코끼리도 한 권은 있겠지 이러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절판된 요 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구하는 수밖에 없었어서 중고로 샀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문은 이제 2009년 2008년, 9년 요때 나왔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2011년에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10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하고 읽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끼리가 어떤 동물인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동물행동학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리고 코끼리에 대한 그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코끼리와 어떤 인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일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코끼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제인 구달과 다이앤 포시의 뒤를 잇는 또 한 명의 저명한 동물 트라우마 전문가 G.A. 브래드쇼는 코끼리의 심리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제시하며 인간의 고유성 그리고 동물 처우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생태학과 심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군요. 재밌을 것 같아. 제인 구달과 다이앤 포시에 대해서는 그 책을 읽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유인원과의 산책. 아우 기억해냈다. 네, 유인원과의 산책 굉장히 훌륭한 책이에요. 프롤로그, 우리는 코끼리다. 제1장, 코끼리는 누구인가? Who is 뭐 이렇게 써있겠죠. 누구에 지금 작은 따옴표가 쳐져 있거든요. 제2장, 유전자와 환경. 제3장, 코끼리의 트라우마. 제4장, 인간의 폭력, 그리고 코끼리의 폭력. 제5장, 나쁜 코끼리들. 제6장, 상담의자에 앉은 코끼리. 냄비의 슬픔, 용서의 생물학. 나는 코끼리인가?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 영혼은 어디로 향하는가? 네. 좀 울 것 같은데? 벌써 예감이 온다. 나 좀 울 것 같은데? 어쨌든 네, 코끼리 얘기 읽어볼 겁니다. 네, 이거 샀고요. 다음 책. 이거네. 친애하는 슐츠 씨. 요거 이제 그 박상현 씨가 이거 뭐라고 불러야 되죠? 박상현 선생님을 메디아티라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기업에 이제 계시고요. 여러 그 미디어 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오터레터라는 구독 기반의 매체를 운영을 하셨는데 제가 오터레터 구독을 좀 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책으로 나왔다길래 뉴스레터가 좀 그런 게 문제예요. 그 뭔지 아시죠? 구독을 해서 계속 오는데 이거 나중에 읽어야지 이러고서 이제 옮겨놨다가 안 읽어 까먹고 제가 유료 구독을 했었거든요. 책으로 나왔다길래 사실 이렇게 책으로 나와야 저는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 뉴스레터 꼬박꼬박 읽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읽었다가도 다 휘발되어 버리는 느낌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책으로 모아서 나오면 너무 좋죠. 그래서 이 책을 사봤고 이 오터레터에서 주로 다루던 주제들은 뭐 이를테면 사회적인 차별, 다양성 문제, 편견의 문제, 해결되어 온 과정,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이를테면 그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이 첫 번째 수록된 게 아마 그걸걸요? 여자 옷과 주머니. 그 여자 옷에 주머니가 안 달려있는 옷이 많거든요.
달려있어도 진짜 터무니없이 작거나 너무 불편해.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을 찾아서 이렇게 셔츠를 많이 입고 이렇게 된 뒤에는 제가 뭐 그런 뭐 원피스나 불편한 치마나 이런 걸 입을 일이 잘 없는데, 지금은 치마를 입어도 진짜 막 엄청 큰 플레어 롱 스커트 이런 거 입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진 못하는데,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입고 실패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다양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보면서 정말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를 안 만드는 거야? 그래서 손에 들고 다녀야 되거나 가방을 메야 되거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냥 양손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어깨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다니고 싶은데, 주머니 진짜 막 요만한 거 있거나, 아니면 진짜 그것도 있어요. 주머니 모양은 있는데 주머니가 아니야. 뭐 이런 옷 입었을 때 정말 짜증나죠? 핸드폰 뭐 이런 거 이렇게 넣어둘 수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옷을 입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식의 아주 이제 일상의 어떤 사소한 소재들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책이어가지고, 네,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사봤어요. 솔직히 나머지 소재들은 잘 몰라요. 뭐 있는지. 제가 오터레터를 뜨문뜨문 읽어가지고 그러려고 읽으려고 산 책이죠. 뭐 어쨌든 간에 책을 샀다. 네, 마지막으로 제일 무거운 택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저기다. 제가 공부하려고 대학원 종합시험이랑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부하려고 산 책이어서 요거는 그냥 짧게만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이거는 읽으려고 산 책이긴 해요. 이거는 인간의 우주적 초라함과 삶의 부조리에 대하여라는 철학책입니다. 철학책인데 말 그대로 삶의 부조리, 삶의 의미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인데, 제가 듣는 수업 중에 뭐 요 책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잠깐. 근데 제가 원래도 이 책이 장바구니에 들어있었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읽어볼까? 뭐 얇기도 하고 해서 네, 이래저래 궁금해가지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 포기할 수 없는 목적들, 삶의 의미, 부조리, 반대 신론의 철학. 네. 두 명의 걸출한 철학자 알베르 까뮈와 토머스 네이글은 이러한 인간 조건을 부조리라는 관념을 통하여 포착하려 시도하였다. 까뮈와 네이글은 부조리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제시하면서 동시에 부조리에 대한 서로 다른 처방을 조언하였다. 나는 이 책에서 두 철학자가 어떤 맥락에서 부조리에 대한 각자의 처방을 조언하게 되었는지, 그 둘의 처방 중 무엇이 선호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상당수의 종교인과 신학자들이 주창하는 삶의 의미에 대한 종교 이론이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음을 논증할 것이다. 벌써 좀 흥미진진하죠? 과연 무슨 얘기를 할지. 삶의 의미에 대한 종교 이론, 뭐 이런 거에 대한 책들 꽤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궁금해서 읽어보려고 샀고, 여기부터는 아마 진짜 공부용 책들일 거예요. 이야, 엄청 두꺼워. 이렇게 두꺼울 줄 모르고. 네, 니체 자라투스트라에 대한 해석책, 자라투스트라 가장 최근 번역본 두 개 다, 네, 백승영 선생님이 지었고 백승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요 같이 한번 보려고. 네, 왜냐하면 제가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것도 백승영 선생님 니체 책, 이렇게 세 권은 이제 저의 대학원 종합시험을 위해서 참고자료로 보려고 산 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택배 몇 개 뜯었냐? 4개 뜯었네요. 아이고. 드디어 다 뜯었다. 근데 4개 뜯은 것 치고 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쵸? 사실상 읽으려고 산 책은 이렇게 4권밖에 없다. 생각보다 양호하죠? 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책 택배 한번 뜯어봤는데요. 어떻게 뭐 이번에도 재밌게 보셨는지. 산 책 보여주는 것만 자꾸 해가지고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읽은 책 없진 않거든요. 제가 재밌게 읽고 있거나 읽은 책들, 뭐 또 일 때문에 읽은 책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학 때 시간이 되면 한번 만들어 보고 최대한 애써 보겠습니다. 근데 방학 때도 지금 할 일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많은데, 또 다른 기획, 뭐 다른 어떤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결서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또 오세요. 안녕.